늦은 밤 법학관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민수는 두꺼운 법철학 책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책 속에는 정의, 법적 안정성, 한목적성 같은 단어들이 끝없이 이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은 단순한 시험용 개념이 아니라 인간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법은 왜 존재할까?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쉽게 답할 수 없었다. 교수는 칠판에 세 단어를 적었다. 정의, 법적 안정성, 한목적성,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법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붙잡으려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노력입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오래된 재판정이 떠올랐다. 누군가는 정의를 외쳤고 누군가는 질서를 말했으며 또 누군가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주장했다. 그러나 세 가지는 언제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았다. 바로 그 충돌 속에서 법은 만들어지고 흔들리며 발전해왔다. 정의는 법의 이념이며 법의 가치를 부여하는 기준이다. 전통적으로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왔다. 피타고라스는 정의를 균등과 공평으로 보았고 소크라테스는 법과 정의를 동일시하였다. 플라톤은 예지와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정의라고 설명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체계화하였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물었다. 똑같이 나누는 것이 항상 정의일까요? 강의실은 조용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완전히 같은 기준으로 대하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배분적 정의의 의미였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균적 정의가 형식적 평등이라면 배분적 정의는 현실 속 차이를 고려한 실질적 평등이다. 민수는 그 순간 장학금 제도를 떠올렸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배분하는 것이 사회정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정의만으로 사회는 유지되지 않는다. 법적 안정성도 필요하다. 만약 법이 하루아침에 계속 바뀌고 누구도 내일의 법을 예측할 수 없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법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시효제도, 신뢰보호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도 모두 이런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들이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왜 생겨났을까요? 누군가는 질서를 위해서라고 답했다. 맞는 말이었다. 법적 안정성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안정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법은 정의를 잃어버릴 수 있다. 민수는 역사책에서 읽은 독재 정권의 법률들을 떠올렸다. 형식상 법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정의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자연법론자들은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외쳤다. 정의에 반하는 법은 진정한 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토머스 모어,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은 당시의 법에 의해 처벌받았지만 결국 역사는 그들이 정의에 더 가까웠다고 기억했다. 민수는 그날 처음으로 법이 단순한 조문이 아니라 인간 양심과 사회 질서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느꼈다. 하지만 사회는 정의만으로 움직이지도 않는다. 법에는 한목적성도 필요하다. 한목적성이란 법이 사회의 목적과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이상적인 정의라도 현실을 무시하면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복지정책은 단순한 이상만으로 시행할 수 없다. 국가 재정, 사회경제적 현실, 국민적 합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서 한목적성은 법을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기준이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정의만 강조하면 법은 현실을 잃고 안정성만 강조하면 법은 정의를 잃습니다. 한목적성만 강조하면 법은 권력의 도구가 됩니다. 민수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다. 정의는 법의 영혼이고 안정성은 법의 뼈대이며 한목적성은 법의 움직임이다. 그 셋이 충돌하면서도 함께 존재할 때 비로소 법은 살아있는 질서가 된다. 강의가 끝난 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자유를 원했고 누군가는 질서를 원했으며 또 누군가는 더 나은 사회를 원했다. 법은 바로 그 수많은 욕망과 가치가 충돌하는 공간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약속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깨달았다. 법하기 어려운 이유는 조문이 많아서가 아니라 결국 인간과 사회 전체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